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손지혜입니다. 오늘은 철없는 중학생 같은 30살 장태수 작가, 그리고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26 조문정 작가의 현실에서 딱 1cm 벗어날 만큼 작은 행복 1cm 다이빙을 소개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후회스러운 것. 내가 퇴사하고 떠났던 유럽 여행은 혼자 간 여행이라 사진은 거의 포기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파리는 워낙 치안이 안 좋은지라 선뜻 사진을 찍어달라며 스마트폰을 맡기기도 어려웠다. 그래도 에펠탑 앞에서만큼은 사진을 꼭 남기고 싶었다. 나는 에펠탑이 잘 보이는 다리 앞에서 도대체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한참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내 앞에 사이좋은 한국인 모녀가 지나갔다. 나는 그분들을 간절한 눈빛을 가득 담아 쳐다보았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먼저 말을 건네주시더니 한 장만 찍어주셔도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위치 선정, 포즈, 어플까지 추천해주면서 열정적으로 찍어주셨다. 너무 감사했다. 나도 여기에 엄마랑 함께 왔다면 어땠을까? 정말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내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서 말을 건넸다. 어머니랑 함께 오셨나 봐요. 그분이 대답했다. 저희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인데요. 내가 만약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무조건 그 순간으로 돌아갈 거다. 가서 입을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뒷목을 내리쳐서 나를 기절시키려고 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경솔한 발언을 한 그 순간 나는 온몸이 빨개지고 있는 걸 느꼈다. 어떻게 말해도 수습이 안 될 것 같았다. 그냥 죽자. 옆에 보이는 강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떻게 사과하고 헤어진지도 모르겠다. 정신을 차려보니 다리를 한참 벗어나 있었다. 최대한 그 장소에서 벗어난 나는 당장 누군가에게 욕을 듣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욕 좀 해달라고 했다. 사정을 들은 친구는 감탄과 함께 너를 앞으로 파리 쓰레기라고 부를 것이고 너는 한인 카페에 혼자 온 여행객 사진 찍어주면 안 되는 이유라는 글로 박제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래, 고마워.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건가? 전화를 끊은 뒤 남은 여행 기간 동안 나는 길고 긴 무건 수행을 시작했다. 이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나쁜 일들을 앞으로는 묵묵히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잠깐 변명할 시간이 있다면 나는 말하기 전에 생각을 몇 번 해보고 말하는 편이며 아마 표현상 친구이지 한 분은 뒤늦게 유학을 시작하신 분 같았다고 고해성사하듯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말해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내 말을 끊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왜 그랬어? 나도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해도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걸 알지만 나는 그 순간을 너무 삭제해버리고 싶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억 속에서도 같이 그 순간이 삭제되길 정말 간절히 진심을 다해 바란다. 점심에 곰탕 어때요? 2년 만에 다시 만난 팀원은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 과거에 점심을 같이 먹을 땐 어디든 좋아요 라고 외치던 사람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만나서부터는 계속 점심 메뉴에 의견을 낸다는 점이다. 어느 날은 굳이 생선구이를 먹자며 여름날 먼 길을 땀 흘리며 걷게 만들기도 하고 내게 평양냉면을 강요하기도 했다. 뭘 먹든 배만 부르면 좋다던 사람이다 보니 며칠이 지나면서 이 변화가 은근 크게 느껴졌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은 이분이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하나 더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름을 붙이자면 밥 메뉴 고르기 프로젝트라고 했다. 밥 먹을 때 항상 친구들의 의견으로 메뉴를 결정했는데 퇴사 후엔 적극적으로 말해보고 있다는 것이다. 별건 아니지만 식사 메뉴만이라도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했다. 그 프로젝트를 듣고 깨달았다. 나도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 내 의견을 주장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누군가가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나는 대답했다. 너는? 너 좋은 걸로 먹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새 습관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자꾸만 혼자 먹는 밥과 혼자 가는 여행이 편하게 느껴진 것 아닐까. 밥 메뉴부터 약속 장소와 시간, 여행지와 여행 스타일까지 누군가와 같이 하는 건 거의 다 상대방에게 맞추고 있었으니까. 요즘은 나도 점심 메뉴를 한 번씩 주장해보고 있다. 며칠 전엔 조금 멀리 걸어가야 하는 곰탕을 먹자고 했다. 밥 메뉴 같은 건 너무 사소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소해서 더 쉽게 해볼 수 있었고 정말 그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메뉴 한 번씩 얘기해보기. 이렇게 작은 소확행이 또 있을까 싶지만 적어도 나는 조금 뿌듯했다. 주말에는 소고기를 먹어요. 프로젝트의 첫 주가 끝나는 주말 마트에서 아내가 먹고 싶다는 25,800원짜리 양념게장을 사주지 못한 게 계속 생각났다. 새끼면 사라질 그 반찬이 생각보다 비싸다며 카트를 돌리는 내 모습은 아무리 잠을 자도 잊히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같은 날 10,000원짜리 소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은 사실은 쉽게 잊어버렸다. 이게 내가 행복을 대하는 방식이다. 나는 자잘하게 불행들을 쌓고 그걸 다 지워낼 만큼 거대한 행복이 오길 고대했다. 내 인생에는 불행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생각보다 인생은 급작스럽게 불행해지지 않는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열흘 동안 느낀 것이다. 자주 막히는 화장실 하수구, 눈앞에서 놓쳐버린 버스, 갑자기 마주한 비, 라식 수술 때문에 와버린 안구 건조증, 수건에서 나는 물 비린내, 흰옷에 묻은 고추장, 거리낌 없이 새치기 하는 할아버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잔소리만 하는 할머니. 나는 매일 그 작고 작은 것들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 불행해졌다. 이런 나를 고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뭐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불행에 민감한 만큼 행복에도 민감해 보고 싶다. 이런 주말 저녁 10,000원짜리 소고기를 먹으며 느낀 감정을 결국 기억해낸 것처럼 말이다. 작은 불행들을 작은 행복들로 물리치는 것. 남은 10일간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으로 정해야겠다. 나도 사실 플렉스 해보고 싶었어. 홍대에 놀러 갔다가 마음에 드는 안경테를 발견했다. 가볍고 평소에 써보고 싶던 모양의 아주 멋진 안경테였다. 곧 살 것처럼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며 썼다 벗었다를 반복했지만 결국 그 안경테를 사지 못한 것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15만 원이었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인데 나는 라식을 했다. 수술까지 해서 시력을 높여놓고는 도수 없는 안경에 15만 원이나 쓸 수는 없었다. 그냥 잊기로 했다. 올해 나에게 가장 슬픈 소식은 눈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다. 뒤늦게 안과에 가서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확인을 받았다. 근시퇴행이라는 건데 라식을 한 사람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했다. 라식 5년차. 안경과 렌즈 없이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아버린 나에겐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집에 돌아와 속상한 마음에 울지 않을 수 없었다. 펑펑 울다가 정말 어이가 없지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잠깐, 그럼 그 안경테 사도 되는 걸까? 올해 가장 슬픈 소식이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이라면 올해 가장 마음에 드는 소비는 그 안경테를 산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눈이 나빠진 것도 열받는데 안경이라도 마음에 드는 거 쓰겠다는 마음으로 감행한 소비는 생각보다 엄청난 만족도를 가져다 줬다. 안경을 쓰고 일을 하니 왠지 작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안경을 쓰고 거울을 보면 라식 때문에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이 한 번씩 가라앉는다. 네, 작가들이 말하는 현실에서 딱 1cm 벗어난 행복. 우리에게도 이런 소소한 행복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 행복을 놓치지 않고 즐길 수 있다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은 철없는 중학생 같은 30살 장태수 작가, 세상 다 산 것 같은 26 조문정 작가의 현실에서 딱 1cm 벗어날 만큼 작은 행복 1cm 다이빙을 소개했습니다.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